노화로 인해서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잠의 욕구가 떨어지니 내 스스로 이거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대부분 경우는 8시, 9시부터 졸립니다. 대개 50대부터 시작이 돼요. 50대가 한 중반 정도 되면 내가 저녁에 긴장하거나 활동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누워있으면 텔레비전 보면서 졸리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 졸아요. 나는 안 잔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깜빡깜빡 존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가 들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다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이 이미 앞으로 당겨졌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해외여행 가서 잠자는 시간이 당겨진 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졸릴 때 어떻게 하죠? 낮에 안 자려고 기를 쓰잖아요. 자,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들한테 꼭 써주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산책 나가시라는 거예요. 저녁 먹고 8시에서 9시 정도에 땀나는 운동은 아니고 산책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운동하는 거는 땀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서너 시간 전이죠. 8시니까 11시에 잘 거라고 했으니 3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3시간 전부터는 땀나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잠을 쫓으려는 목적이니까 산보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부부끼리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또는 뭐 마트에 갔다 오세요. 움직이면 잠을 쫓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잠을 쫓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걷다가 졸지는 않을 테니까요. 8시, 9시 정도에 자기 3시간 전에는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영화를 보세요. 재밌는 영화를 보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졸립지 않을 정도의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블루라이트를 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3시간 전까지는 블루라이트를 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빛을 쬐면 잠을 뒤로 미는 거예요. 움직임, 빛으로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는 겁니다. 잠자기 1시간 전까지는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1시에 자는 걸로 목표를 했으니까 10시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3번째 방법은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광치료라고 합니다. 의료용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5,000 룩스 정도면 1시간 쬐야 되고 10,000 룩스 정도면 뭐 30분 쬐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 눈앞에 그걸 켜놓고 나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 보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정한되면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좋아하는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광치료기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체온을 얘기를 했죠. 제가 체온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잠자기 2-3시간 전에 뚝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가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 낮에도 체온이 높이가 올라가는 게 떨어지고 훨씬 더 일찍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초저녁에 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체온이 낮은 거를 더 높여주는데 언제? 자기 전에 높여주면 안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족욕, 반신욕, 사우나를 통해서 체온이 높아지는 거는 이렇게 높아지는 신부체온, 피부체온이 아니고 몸속 깊이에 있는 신부체온이에요. 떨어지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족욕과 반신욕을 하시고 나오면 체온이 원래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얘를 높여서 떨어지는 거죠. 젊었을 때 체온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족욕, 반신욕, 사우나가 다 좋은데 3시간 전에 족욕도 끝내는 겁니다. 반신욕도 끝냅니다. 또 하나는 이거 하다가 누워있다가 졸면 안 됩니다. 이 체온 높이는 것도 산책만큼 또 블루라이트를 쬐는 것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결국은 송가체라는 데서 만들어내거든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트립토판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어요. 일부러 트립토판을 사서 드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 송가체에서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만드는 게 잘 공장이 오래돼 갖고 적게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성된, 만들어진 걸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카딘과 같은 2mm짜리 서방형이 나와요. 미국에 가면은 뭐 이런 멜라토닌 알약부터 이거 젤리죠. 거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미 이런 거로 팔아요. 근데 국내와 외국에서 나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이 전문약으로 만드는 서방형은 먹으면 한두 시간에 걸쳐서 찔끔찔끔 분비가 돼. 잘 안 녹아요. 적게 녹아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왕창 빨리 녹게 만들어요. 그리고 7시간 정도가 계속 농도가 유지되도록, 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가져오는 멜라토닌은 먹으면 금방 흡수되니까 잠자기 30분 전에 먹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1주에서 2주를 먹어야지 멜라토닌을 통해서 생체 시계가 꺼지는 게 잘 작동이 됩니다. 국내에서 처방된 거는 1시간에 2시간 전에, 외국에서 가져온 거는 30분 전에 복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여러분들의 수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교정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안 됩니다. 누구도 옆에서 시중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